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는 내년 총선 전망이 저 당도 한심하고 이 당도 한심한데 왜 이렇게 나쁘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권 심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간평가적인 총선에서는 정권을 심판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심판하고야 말겠다 국민의힘을, 이런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부울경은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고, 떡볶이 먹방 한다고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강서선거, 이 여론조사 30%대 지지율, 엑스포, 그 다음에 이 경호의 이 상상 초월의 허접한 경호 시스템, 그 다음에 지금 이 핸드백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진정성 있게 이거 끊고 가지 않으면 이게 지금 아까 나온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지난 총선에 8석 얻었는데 지금 경합 우세 지역이 3군데 있으니까 마포갑, 동작을, 강동갑, 그 3지역을 가져오면 지난 선거보다는 1석 더 많을 수 있다.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당 관계자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제가 꼭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더 큰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더 큰 수렁이라는 하는 거는 이렇게 한심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지난주에 아주 난리가 난 게 이 뉴스입니다. 여당에서 자체 분석, 여의도 연구소에서 자체 분석을 이제 총선 판세를 했는데, 서울 49석 중에서 우세한 곳이 6곳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당 내부에서는 알고도 쉬쉬했다. 이거 보세요. 4년 전에 완전히 폭망했을 때, 사상 최악으로 망했을 때 8석 가져갔습니다. 여기 요만큼 딱 강남당이 된 거죠. 강남 플러스 강남만큼 집값이 오른 용산. 근데 지금 여의도 연구에서 이번에 분석한 것은, 아까 누가 어떻게 분석한 거냐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취재를 해봤어요. 여의도 연구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역을 놓고 돌렸답니다.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우리 현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쪽 유력, 우리 유력. 그러니까 지금 갈아칠 수 있잖아요. 양쪽이 다. 이게 현역들끼리 또 붙이고 유력 후보들하고도 붙였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서울 49석 중에서 요렇게 6개,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 을 6개만 우세하다. 그리고 우세 경합이 어디냐면 동작, 을, 그 다음에 마포, 마포가 여기쯤 될 거예요, 그죠? 마포, 갑.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지금 가서, 조정훈 의원, 이용호 의원 이런 분들이 경쟁하고 계시는 마포 갑,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계시는 동작을,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강동 갑, 지금 전주혜 의원이 가서 뛰고 있죠, 당협위원장으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지금 지난 선거 때 8개 가져와서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날라간 게 있어요. 이번엔 6개잖아요. 용산이 날라갔고요. 송파갑이 날라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용산은 그동안 거의 강남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서 지난 대선 때 득표율 차이가 거의 20% 차이가 났습니다. 송파갑도 마찬가지예요. 송파갑은 원래 송파을이나 강남을보다도 더 국민의힘 세가 센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인심을 얼마나 잃었으면, 아마 용산은 이태원 참사 뒤처리하고도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보수세가 센 2지역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날라갔습니다. 우세 경합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게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더 문제인 건 이겁니다. 이 당내 인사는 서울 우세 지역이 6곳밖에 안 되지만, 이거 보세요. 지금
총선이 많이 남았다. 아직 어떻게 요동칠지 모른다. 그리고 우세 경합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요거 보세요. 우세 경합 지역 3지역을 고려하면 이거 3개 이긴다고 생각하면 지난 총선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 8석 얻었는데 지금 경합 우세 지역이 3군데 있으니까 마포갑, 동작을, 강동갑 그 3지역을 가져오면 지난 선거보다는 1석 더 많을 수 있다.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당 관계자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제가 꼭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 8석 했는데 이번엔 9석이 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얘기하는 저런 당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신지.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 폭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뒤로 빼낸 거잖아요. 이거는 보시면 저 최악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최악인지 아닌지 볼까요? 지난 선거 때 있잖아요. 정권을 찍어줘야 된다. 정권 안정을 위해서라고 찍어줘야 된다라는 게 총선 직전에 49%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당을 찍어줘야 된다는 게 39%. 그러니까 10%포인트 더 높잖아요. 정권 안정론이. 근데도 선거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거의 똑같아요. 49%가 정권을 찍어줘야 된다. 그리고 37%가 야당을 찍어줘야 된다. 그랬는데도 그 선거 투표장에 간 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간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간 사람도 많지만 이 사람들은 많이 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어떠냐? 정권 심판이 50일이고요. 정권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마지막 여론조사보다 지금이 훨씬 나쁩니다. 지난 선거 때 연말연시보다 지금이 훨씬 나쁩니다. 근데 지난번 선거 때 8석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석 나온 게 최악의 경우만 그 상정한 결과라고 했을 때 지금이 바로 최악인 거죠. 자, 이 정도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어떤 반성이 있었는지 보실게요. 일단 당내에서 지금 김기현 사퇴 요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름 서병수 5선 의원이시죠. 하태경, 성일종, 김미애 이런 분들이 지금 도대체 왜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냐. 당대표 물러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남의 TK 분들은 이건 내부 총질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비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홍이고 김기현 당대표의 계산은 공천관리위원회를 20일 날 이번 달 20일이니까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 말 그 다음 주 초 정도 되겠네요. 그때 이걸 띄워가지고 이걸 돌파하겠다. 그 미디어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서.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거 갖고 지금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당내의 반성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내홍 이 여론조사가 나온 다음에 진짜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러고 이제 그 당대표 물러나라 책임 좀 져라 이러는 것이고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분들이 굉장히 그 당원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읽은 겁니다.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도 왜 아무도 강서선거 이후로 책임 안 지고 게다가 혁신이 한다고 해놓고 왜 계속 그러고 있어라고 지금 쓰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우리 제이스48 선생님은 누구로 바뀌어도 답이 있음? 그러니까 누구로 바뀌어도 답이 있음 이런 말씀도 되게 맞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한번 끊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게 산책 선생님. 강서 때 지도부 사퇴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쉬운 건데 어쨌든 혁신이도 이렇게 빈손으로 갔고 이게 당내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지금 오늘 아침 동아일보 칼럼이에요. 동아일보. 용산 게이트키핑 시스템 망가졌다. 부산 엑스포 때, 그 다음에 강서 때 대통령이 진 다음에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다고 하잖아요. 이분의 얘기는 이런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냉철하게 조언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데 뭐 했냐? 입니다. 이번에 부산 가서 재벌 총수들 데려다가 떡볶이 먹방 이벤트 도대체 누가 했냐? 국민들이 봐서 너무나 한심한
그 바쁜 재벌들을 데려다가 떡볶이 먹게 한 이벤트 기획 누가 했냐 도대체. 생사의 전쟁을 치르는 재벌 총수들을 순방때마다 데려간 거는 엑스포 때문이라고 하고 엑스포 끝났는데 지금 떡볶이 이벤트 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참모가 주변에 아무도 없냐. 도대체 누가 이런 자리를 주선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때까지 엑스포와 강서 선거 이후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비서실장을 그대로 자리에 남겨놓은 거가 떡볶이 먹방 이벤트로까지 이어지는 거를 보고 이분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는 거죠.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보고하고 때로 노를 할 수 있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직함.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도저히 볼 수 없다. 아까 우리 부산 이재학 선생님도 이 말씀 하셨죠? 이재학 선생님도 비서실장 왜 그대로 냅두냐. 지금 이제 두 번째 비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조선일보 준필이죠. 조선일보 준필이 저 명품 백을 받은 저 여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몰래 카메라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지난번 그 대선 후보 때 한번 저 스트레이트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했던 그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몰래 카메라에 넘어간 것을 보면 그 영부인이라는 짐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 참 의문스럽다. 몸을 삼가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말과 행동, 판단, 결정, 옷차림새까지 조심한다. 근데 이분이 볼 때 우리 영부인은 조심하는 그 마음보다 즐기는 사람인 것 같다. 특히 이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대통령 인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김 여사가 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일이 흔하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부 중 일부는 사실이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어려운 자리를 조심스럽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당장 다음 주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태세인데 야당이 지금 영부인을 특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핸드백 이후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국민의 70%가 지금 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하면 그 역풍이 얼마나 불겠습니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전국에 정말 확인되지 않는 오만 블랙 뉴스들이 그 매스컴을 가득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주필도 지금 이거를 지적만 했고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때 글을 쓰는 스타일에 비하면 문제만 제기하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없는 매우 이상한 글을 써놨습니다. 지금. 근데 매우 이상한 글을 썼지만 어쨌든 이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대체 뭐 하냐 이런 거죠. 무섭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자리를 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냐.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반성 좀 해라. 근데 반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 조선일보 양상훈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니까.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분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 못 참고 지금 이제 서울 6석 이런 결과가 나온 상태면 이 보수 언론들이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분은 반대로 한겨레 신문의 논설위원인데 이분도 좋은 글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는 딱 봐도 영상에서 나온 것만 봐도 위법이다.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자는 즉시 서면 신고 반환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이런 걸 받은 거를 알았을 때 대통령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이거는 조사해봐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누굴 걸고 넘어지냐면 한동훈 법무장관을 걸고 넘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드는 유튜브 그다음에 짤 이런 거는 지금 잔치가 났습니다. 잔치가. 그 잔치는 김 여사님을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 공격하느라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인기가 워낙 높잖아요. 그리고 다음 권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기스를 내는 너무 좋은 사건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뭐 이런 식이죠. 돈봉투 소리만 들어도 부스럭 소리만 들어도 돈봉투 소리인 줄 아는 사람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런 거죠. 보세요. 근데 이분은 되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내용을 모른다라고 얼버무렸다. 한동훈의 스타일을 봤을 때 김 여사 말고 대통령실의 다른 공직자 부인이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리고 보수 쪽 사람들이 독수독가라는 주장을 지금 막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데 독수독가라는 거는 위법된 방식으로 불법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거기서 나온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이 든 그 나무의 열매는 그거 역시 독이 들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불법으로 증거를 모아봤자 재판에서 써주지 않는다는 건데 이 사람 얘기가 정확한 게 뭐냐면 독수독가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쓰는 얘기다.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 수집을 못하게 하는 거고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인들이 너무나 치사스러운 방식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몰카를 했다고 해도 그거를 무조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공익과 사익을 그 저울질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 뭐 시사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독수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다. 그거는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우리 법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검사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기혁이라는 대통령 친구인데 그간 여사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대통령에게 손절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이분도 지금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 가장 그 화제가 됐던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입니다. 이분도 엄청나게 보수 그 성향을 가진 동아일보 대기자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이분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세 가지인데 지금 그 요소를 보면 첫 번째, 저 좌파 언론의 저질스러운 공작, 이게 첫 번째. 정말 보수의 보통 일반적인 또 중도에 있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국민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질스러운, 저거를 언론인이 지금 백을 사들여서 목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는 방북을 북한 활동, 친북 활동을 했던 분인데다가 김 여사한테 김 여사 돌아가신 아버지를 걸어서 뭔가 친분을 이렇게 뚫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치사스러운 일이죠.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저래 할 정도로 그 치사스럽고 저열한 공작입니다. 이분이 지금 상상 초월의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출퇴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선자가 아니죠. 이미 9월이니까 대통령이죠. 상상 초월의 허접한 경호 시스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카메라로 영부인을 찍어대는데 그거를 사전에 걸르지 못한 이 경호 시스템, 이것도 상상 초월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에서 우리가 무슨 전빵도 아니고 대통령 사는 곳이 대통령 경호실이 무슨 전빵이냐. 어떻게 이거를 걸러내지 못할 수가 있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상 초월.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행동. 이분 얘기는 함정 몰카라고 해서 김 여사 행동의 비도덕성이 감면되지 않는다. 김 여사 행동이 나쁘다고 해서 이런 저질스러운 공작 행태가 합리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공작이 저질스럽다고 해서 김 여사의 행동이 그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다 문제다. 지금 세 가지가 다 문제다. 이분 보세요. 좌파의 비도덕성에 대한 개탄과 김 여사 행동에 대한 비판은 별개다. 하급직 공무원 배우자라고 해도 그런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안한 게 이겁니다.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라. 지금처럼 뭉개서 될 일이 아니다.
관절을 떠나서 서초동 자택 등 사과로 가서 근신해라.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야 된다. 왜? 특검을 지금 총선 전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 당신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나도 찬성한다. 그런데 국민의 70%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당신이 거부권 행사하면 얼마나 큰 역풍이 총선에 또 미칠 거냐. 그러니 적어도 최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시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국민들 앞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다. 이게 야마죠. 이분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다음 총선에서 보수 진영은 그냥 멸망이다, 멸망.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쉬쉬쉬쉬 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전국의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어떻게 김영란법 준수를 요구하겠나. 국민권익위 조사해라. 이건 조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금품을 준 사람, 이번에 저쪽 치사한 사람, 받은 사람 여부를 판단해서 조사해서 다른 공직자 부인들한테도 쉬쉬쉬쉬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라. 지금 이런 칼럼을 지난주에 써서 어마어마하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저거죠? 서울의 6석 이런 충격적인 뉴스와 함께 지금 앞으로 당장 특검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국민들은 저 핸드백 사건 이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70%를 넘었습니다. 보통 70%가 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특검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보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민 전체가 굉장히 오염된 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총선을 치르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으니 총선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국민의 70%가 반대를 하니 총선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특별감찰관제를 빨리 만들고 그리고 여사는 사과라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더 망한다는 거죠. 지금 언론이 나섰습니다. 이래갖고는 정말 폭망이다. 지난번 선거보다도 더 지금 안 보인다. 지금 이것의 이 걱정들은요, 언론인들이 걱정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내걸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라고 우리가 지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당 후보로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언론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같은 저 상황을 권력자라고 해서 다르게 취급한다는 인상을 주면 대통령 자체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대폭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주장한 게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이기 때문에 그 법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법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법치잖아요. 예외는 없다. 법치는.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예외가 없다는 게 법치이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아주 기본인데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사태 때문에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가족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잣대를 갖다 대는 게 분명해지는 순간,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대통령이 너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인들은 지금 대통령을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 배우자의 일로 거부권을 딱 행사하는 순간 너무나 국민들한테 버림받을까봐. 그러니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우리도 압니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 특별감찰관 합시다. 그리고 사과합시다. 최소한 그거는 해야지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게 지금 최대의 리스크가 됐습니다. 그 김기현 리스크보다 지금 당대표보다 이게 더 큰 리스크가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 동아일보 저 논설 실장이 쓴 비서실장 왜 안 가냐. 지금 이렇게 상상 초월의 경호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 경호실장은 왜 가만히 있냐. 지금 이런 거죠.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공직자 책임. 비서실장 그다음에 저 당대표. 당은 또 뭐냐. 너네는 또 뭐냐. 국민의힘은 지금 저 민주당도 엉망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닥친 문제, 지금 책임지는 문제,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나는 법치의 수호자입니다라는 원칙을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총선 어렵다.